안녕하세요. 미주신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향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률도 압도적인 아크인베스트에서 새로 출시할 새로운 액티브 ETF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테슬라의 그녀로 유명한 캐서린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포스트 테슬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향후 성장 가치가 큰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보시면 미국 시간 1월 13일 SEC 공시 자료에 아크 ETF는 이게 31번째 수정안을 공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새로운 ETF인 ARKX의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 아크X 포트폴리오의 핵심 멤버는 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이분이 캐시우드죠. 그러니까 이 새로 상장될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리서치 대장,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섹터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팀은 아크의 다른 ETF죠. ARKQ와 똑같은 이제 멤버이기도 해요. ARKQ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ETF이기도 해요. 그럼 ARKX를 보기 전에 아크인베스트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ETF들의 간단한 정보와 최근 실적을 보고 갈까요? 아무래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다른 ETF들의 실적을 통해 이제 ARKX가 추구하는 방향과 실적 또한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크인베스트는 총 이렇게 5개의 액티브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2개 추가적으로 이제 인덱스 ETF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그 자체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여기 ARKK에 투자를 하면 되죠. 아크인베스트는 차세대의 미래 먹거리 기술로 여기 있는 이렇게 7개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3D 프린팅, 핀테크, 로보틱스, 블록체인, 유전자 연구, 자율주행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ARKK는 여기 있는 7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 ETF이고, W는 차세대 인터넷, 그리고 이제 IoT를 포함된 거죠. 그리고 G는 유전자공학, Q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F는 핀테크.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각자 분야 다 다른 ETF예요. 상장일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다 이렇게 보상장일 보면 다 이제 7년이 안 되는 신생 기업이긴 해요. 아니 신생 ETF긴 해요. 보통 ETF는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데, 이 운용 기간은 신뢰와 연결되기에 이제 보통 역사가 오래된 ETF들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운용 규모도 크고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의 ETF들이 최근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이 압도적인 수익률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5개의 ETF 모두 2020년도 기준 1년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말도 안 되죠. G 같은 경우는 180%가 넘네요. 예. ETF로 수익률이 100%가 넘는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들죠. 그리고 이 정도 운용 규모가 되는 이제 또 ETF 중에서요. 이 높은 수익률과 공격적인 투자 성향 때문인지 운용 보수는 아무래도 다른 ETF들보다 훨씬 높긴 해요. 대표적인 이제 ETF이자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와 비교를 해보았는데, 운용 보수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크죠. 8배가. 당연히 역사와 운용 규모에서는 이렇게 뭐 스파이가 압도적으로 월등히 높은데요. 이렇게 이제 수익률에서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파이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이제 스파이 비중이 크거든요, 투자에. 자, 그럼 ARKX 형제들의 간단한 검증은 끝났으니 이번에 상장하게 될 ARKX의 구성을 볼까요? 1월 13일 공시한 공시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ARKX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요.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체들의 생산과 제작을 담당하는 이 궤도 인공위성.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 에어택시, 그리고 이제 전기 항공기의 생산과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궤도 아래 이제 인공위성 기업.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3D 프린팅, 그리고 재료와 에너지 저장 등을 담당하는 우주항공 산업의 보조 섹터 기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적인 우주항공 기술을 통해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인 뭐 농업, 인터넷 통신, GPS, 건설, 그리고 이미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 자료가 아니라 ARK 인베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요. 그 위에서 설명드린 그 4개의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섹터의 투자 집중 분야를 정리해 놨어요. 아크에서. 보시면 이렇게 6개구나. 죄송해요. 6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재사용 로켓 가능 분야, 재사용 가능 로켓 분야, 궤도 우주항공 산업, 준궤도 우주항공 산업, 드론 산업, 3D 프린팅 산업,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지원산업 이렇게 6개로 투자 방향을 세분화시켜 놨네요. 사실 ARKX는 이 우주항공 관련 최초의 ETF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UFO, ROKT, 로켓 UFO 이름도 참 멋있죠.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우주항공 관련 ETF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운용 보수는 0.75, 0.45% 이렇게 있는데 뭐 0.75%로 예상되는 ARKX와 같거나 조금 더 낮았네요. 여기 상장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둘 다 3년이 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수익률을 보면 UFO는 이제 최근 마이너스 2.15%, ROKT는 플러스 이제 9.41%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UFO가 투자한 기업은 이렇게 ORB컴, 뭐 보면 이리디움, 막사, 트림블 그리고 GPS로 유명한 이렇게 갈민 정도가 있고요. ROKT는 조금 더 보면은 로켓과 항공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보여요. 뭐 에어로젯이 있고 막사, 텔레다인 그리고 또 여기 로키드 마틴도 보이네요.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ARKX가 투자할 기업들도 이 두 개의 ETF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드렸듯이 ARKX는 이렇게 단순히 우주항공 섹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첨단 산업들을 다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라서 아무래도 이것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IRKX로 편입될 만한 예상 기업들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갈까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ARKX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연결이 되긴 돼요. 보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이제 나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인 우주 탐사 및 달 착륙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죠. 일단 기본 계획은 2024년까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달로 보내고 2028년까지 이제 달에 인류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연도별로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요즘 조금 이제 밀려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로키드 마틴, 그리고 보잉 등의 기업들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체로 참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더 이상 이 우주 산업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 현실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부 주도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달에 지금 전략 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하죠? 죄송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ARKX에 편입될 만한 기업들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재미로 나열한 거니 맹신하지는 마세요. 순서는 뭐 그냥 뭐 1등, 2등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버진이죠. 참 여기 빨간 글씨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제 티커의 명칭입니다. SPC는 버진 갤럭틱인데요. 이제 버진 그룹의 상업용 우주 여행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이렇게 우주 여행 관련 기업으로 3대장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꿈의 기업이에요. 정말 빠르면 2021년, 즉 올해부터 상업화를 실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제 향후 ARKX의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죠. ARKX의 이제 실제로 이제 ETF 생성 이제 소식을 듣고 여기 이 스페이스의 이제 주가가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30% 올랐나요? 두 번째로는 로키드 마틴. 이건 이제 미국 자체를 상징하는 기업이죠. 제트기와 엔진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것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 회사의 엔진 기술력과 이제 생산력은 어마어마해요. 세 번째로는 에어로젯 로켓다인인데요. 이 또한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저 미사일과 로켓 추진 장치 전문 기업으로 미국 이제 방위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방위산업의 로켓과 엔진 기술력은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잉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및 방위산업체이고 이 기업 또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보잉과 이 로키 이렇게 위에 설명드린 이런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추구하는 혁신의 기업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혁신이 과연 이렇게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 될 건지.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의 그 조건에 다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아마 탈락되겠죠. 옆에는 이항인데요. 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주목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 기업은 최근 뜨고 있는 드론 산업의 대장주입니다. 에어택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ARKX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해요. ARKX가 굳이 이제 에어택시와 뭐 드론을 여기에다가 이제 편입한 이유도 뭐 의심이 가요. 왜 드론을 하는 게 왜 그러는 건지 얘네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얘네도 전기항공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UAVS인데요. 에이지이글. 이건 또 떠오르는 무인 드론의 최강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장점은 이제 토종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항이 중국 기업이라는 약간 뭐 찝찝한 점을 해소할 수도 있죠. 자, 다음은 굉장히 핫한 나노 디멘션이죠. 3D 프린팅의 미래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차세대 먹거리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ARKX에 3D 프린팅을 넣은 이유가 이 회사를 그냥 꾸겨 넣기 위해서 넣었다는 이제 루머도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 루머가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다음 막사인데요. 이 기업은 우주 통신과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업하는 영역이 이제 ARKX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기도 해요. 이 기업 또한 ARKX의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옆에는 이제 모멘터스 스페이스인데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스펙으로 아직 합병이 되진 않았어요. 현재 티커는 SRAC, 스락 엄청 유명하죠 이것도.로 이제 운영되어 있는데 합병이 완료되면 이 티커가 바뀔 예정이에요. 이건 또 이제 재미있게 우주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압도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우주선 발사로 여러 이제 우주 정거장과 위성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송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뭔가 게임 같아요, 다 그쵸?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 VSAT는 미국 위성통신의 대장주이기도 한데요. 특히 고고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요. 군사 및 상업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국 3대 항공사의 이제 하늘 위 와이파이 서비스도 얘네가 제공하죠. 옆에는 IRDM인데요. 이리디움이죠. 이것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이 업체예요. 현재 77개 정도의 자체 위성을 통해 상용화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VAV인데요. 이 기업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사업의 신흥 강자로 또 미국 방위 산업에도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사실 보려면 수십 개가 넘는 예상 종목들이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보면 참고로 기타 등등에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갈민을 넣어봤어요. 보조 섹터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 뭐 농업과 다른 다양한 통신 기업들도 아마 들어가겠죠. 얘는 이제 반도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블루오리진과 스페이스X는 아마 상장이 된다면은 ARKX의 이제 편입의 넘버원 대안이 되겠죠. 특히 이 스페이스X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또 뭐 조만간 IPO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루머로는 이 스페이스X를 위해서 ARKX를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마냥 농담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미리 이제 ARKX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얘 만약에 이제 들어오면은 대박이에요, 그냥. 미리 투자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직 정확한 공시 자료와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위험 요소만 한번 보고 갈게요. 첫째는 해당 섹터 사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크인베스트도 공시 자료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 31번째 이제 수정안에서. 이 우주 관련 섹터들의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한 이제 ARKX가 추구하는 기업들도 이제 좀 아마 이제 혁신이지만 매출이 이제 없는 상태이거든요. 때문에 이 기업의 수익성을 알아볼 방법도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버진 갤럭틱인데요. SPC죠.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의 변동성인데요. 사실 나노 디멘션과 이제 버진 같은 기업들의 기술이 꿈의 기술이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아직 시장에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상업화가 안 됐으니까. 또 이제 그로 인한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무인 드론의 경우에는 또 이제 아직 완벽하게 상용이 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안전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세 번째는 국제 정치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우주 산업과 통신 산업들은 이렇게 이 국방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에 의한 위험 요소도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운용 보수인데요. 아크인베스트는 운용 보수가 0.75%나 되죠. 스파이의 경우 0.09인데 뭐 8배나 높아요. 근데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이 운용 보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뭐 가사로운 수준이겠지만요. 넣을 게 없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크인베스트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우주항공 관련 ETF인 ARKX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섹터가 아직 불안정한 요소는 많지만 우주에 관한 로망으로 시드의 일부분은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